여러분들 모유수유의 세계에 대해 들어오시잖아요. 너무 재밌어. 쉽지 않아요, 모유수유.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모유수유 연습을 잘 해갖고 애가 좀 잘 먹어요. 얘가 가슴을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맞게 너무 머리를 막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밀어봐. 기분 나빠요, 안 나빠? 애기도 똑같아. 여기 먹어! 아!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막 승질을 내요. 얘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부드럽게 여기야! 이렇게 하면서 얘가 또 그냥 갖다 드리면 애 입은 조그만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얘를 살짝 짜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짜부 시켜주는 각도가 애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짜부를 세로로 시키면은 햄버거를 세로로 먹으면 좋아 안 좋아? 그게 다 맘톡TV에 나온 얘기거든요. 어쨌든 애기가 입 모양에 맞게 눌러줘야 된다. 혼자 갑자기 생각해야 된다. 요래 눌러야 될까? 요래 눌러야 될까? 요래 눌러야 될까? 생각 잘해야 돼. 애는 막 입을 막 이러고 짜증내고 있어요. 배고프면 진짜 승질 나거든. 딱 잡아가지고 얘를 싹 밀어넣어주면서 싹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잘 하고 있는데 얘도 갑자기 막 너무 급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우리도 막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 얘도 막 갑자기 막 이러다가 이 앙 물고 나서 그러다 갑자기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지금도 조금 아픈데 이거를 쫙 압력을 주면서 나의 꼭지수를 쫙 뽑아버리면서 팍 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압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깨끗한 손가락으로 애 옆에 입에 그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럼 입을 넣어주면은 쫙 뽑으려고 해도 압력이 빠지니까 내 젖꼭지가 뜯기지 않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 나의 그 얇은 젖꼭지가 제가 고통이 강한 여자잖아요? 내가 출산도 진짜 몇 시간 만에 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막 계속 사례가 걸려가지고 내 젖꼭지는 뜯겼는데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울어요. 진짜 거짓말. 그러면 여기는 아프지만 애를 세워가지고 진정해. 네가 그렇게 급하게 먹으니까 그렇게 사례가 들리는 거야. 천천히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너무 화가 나면 안 돼. 감정을 빼고 오은영 선생님 생각하면서 진정해. 그럼 이렇게 하다가 좀 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슉 물려요. 그럼 다시 흥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먹다가 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또 젖꼭지가 뽑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얼른 이 손가락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애를 잡았다가 이 손가락을 싹 넣어가지고 압력을 딱 빼가지고 딱 하면 이제 내 젖꼭지는 뜯기진 않지만 얘는 사례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가 사례가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해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안겨가지고 트름을 그렇게 시켜줘요. 그리고 나면 좀 정신을 차리고 얌전하게 굴떡 이렇게 먹게 됩니다. 애가 젖꼭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유륜을 애들이 물어야 돼요. 이 먹을 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애가 공기 다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배가 아파가지고 막 트름을 엄청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 커진 페퍼로니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기가 모유를 어떻게 먹냐면요, 귀엽게 분유 그 젖병 먹듯이 이렇게 먹지 않아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거야, 여자분들은.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봤다, 나를 봤다, 비교를 해보고 한번 까보고 보고 이러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거든. 유륜을 만져보세요.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을 거예요. 말랑말랑 정도가 기준이 뭐냐면 이 목살 이거보다 더 말랑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걸요? 살짝 탱탱하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기들이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입이 조그만데 그 판판한 데를 먹으려고 해봐. 그럼 이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유수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모유가 가득 차면은 가슴이 굉장히 판판해지면서 땡땡해지면서 탄력이 끝내줘요. 이 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얘가 좀 그걸 어떻게 먹고 나잖아요. 갑자기 살이 이 목살보다 더 말랑말랑해진다니까. 내 살에서 제일 말랑말랑해지는 데가 어딜까? 여러분들 몸에서 찾아보세요. 겨드랑이 요 끝살 아니야, 요거보다 더 말랑말랑해져. 이런 말랑거림은 세상에서 난 본 적이 없어. 그 유린도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쭉쭉 늘어나. 애가 쫙 먹어주면요 가슴이 그렇게 말랑말랑해진다. 나 너무 신기해. 전몸살이 없었냐고요? 있을 뻔했죠. 모유는 아기를 낳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모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모유가 안 나오는 거야. 수유실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가서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제 밥 먹자 이런 생각으로 애를 물렸는데 내 뭐 짜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3일 뒤에 모유가 나옵니다. 제가 3일째 되니까 정말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3일 지나니까 슬슬 아파오는 거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신생아실에 계속 가가지고 수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유를 하루에 2-3번밖에 못했거든요. 애기가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어주는 거지. 근데 유축기를 병원에서 빌려주는데 산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축기가 없다는 거야. 이게 빼내주면 전몸살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에 갇혀있으니까 전몸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짜내야 돼? 유축기가 없어. 그럼 전통시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도 유축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에겐 손이 있다. 근데 이제 산모들이 손 관절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짰겠어? 저의 친한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짜다가 안 되겠어. 와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이렇게 짜줄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애를 낳고 나면은요 동지애가 생겨요. 거의 뭐 그냥 합숙소 같은 거죠.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뒤로 와봐. 그래서 병원의 침대에서 뒤에 와가지고 저도 하고 이 뒤에서 또 다른 손이 와가지고 힘있게. 전 전몸살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무식하긴 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뭉친 데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를 앞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짜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그랬더니 내가 애 낳으면서도 얼굴에 피 몰림 현상, 피 터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가슴에 피가 막 엄청 물려있더라고. 얼마나 세게 했는지. 힘드셨겠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둘이 저는 여기 있고 뒤에 사람 하나 얹은 채로 손이 4개가 와 있는데 둘이서 정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웃으면서 짰습니다. 사랑과 영원이라고요? 미쳤나봐. 그렇죠. 사랑과 영원이죠. 수유 터미어 애기들이 처음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수유를 끝내고 1시간 반 있다가 먹는 게 아니에요. 수유 시작 시간이에요. 그리고 애기가 먹는 시간이 15분 먹고 15분 먹거든요. 그러면 30분을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트림 시키는데 한 15분 또 걸려요. 그러면 45분이잖아요. 근데 수유 텀이 1시간 반이잖아요. 45분 뒤에 다시 먹는 게 그게 1시간 반 텀이에요. 만약에 애기가 수유 텀이 1시간이잖아요. 45분 먹고 나서 15분 뒤에 먹는 게 1시간 텀이에요. 그래서 모유수유가 힘들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 반 이랬죠. 그러니까 그냥 한 20-30분 있다 또 물리고 20-30분 있다 또 물리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텀이 3시간까지 벌어졌어요. 생후 37일차. 새벽에는 애가 3시간, 4시간 텀으로도 벌어졌다가 2시간 만에 먹고 2시간 만에 먹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6시간 반 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기들이 막 탈수 옵니다. 4시간 만에 무조건 깨워서 먹이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아기를 엄마가 되게 잘 살펴봐야 돼요. 판단도 되게 잘 해야 되고. 저 가슴 마사지 해주신 그 선생님의 따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손자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7시간을 그냥 계속 통잠을 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탈수가 오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왜냐? 낮에 자주 먹어주고 밤에 7시간을 자는 거예요. 저 친구도 낮에는 좀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먹어요. 그리고 밤에 6시간 잔다 그럼 전 그냥 내비둬요. 저도 그냥 팍 자버려요. 그래서 너무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4시간 안 됐다 또 떼어서 먹고 그러다기보다는 아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키포인트. 나 진짜 내가 스토리에서는 썼는데 저 얼마 전에 젖꼭지가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진짜 고통에 강한 사람인데 신경이 이렇게 꽉꽉 찌르는 그런 고통이 오니까 제가 못 참더라고요. 이 단어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짜 발작 그랬어요. 무릎이 내 가슴까지 막 계속 오면서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발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고 침대 머리 헤드를 막 자꾸 막 제가 막 긁고 막 그런 정도로 여기가 어떻게 그렇게 신경이 날이 서는지 난 정말 너무너무 그 아픔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첫날 그랬는데 약간 이게 수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깊게 잘 물어줘야 상처가 안 나는데 그 끝에를 물면서 이렇게 엄뇸뇸뇸 하면서 거기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니까 왜 뭔가 피부가 많이 빨리면은 수포가 생기잖아요. 그 유두가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파도 애가 깊게 다시 물어주면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그 젖을 물리지를 않으면은 유선이 꽉 가득 차갖고 유선 염 걸리고 나중에 제 친구는 보니까 여기에 부유방까지 덩어리가 막 생기더래요. 그 모유수유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기가 그거를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루 미친 듯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모유수유할 때 먹어도 돼요.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기가 부드럽게 잘 먹어줘가지고 괜찮았거든요. 내가 그날 저녁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하니까 내가 존 거예요. 근데 이게 얘가 또 짧게 물어가지고 그 끝에를 막 이렇게 빨아댔는데 내가 그게 약간 아팠는데 그땐 또 참을만 했단 말이에요. 내 고통이 강한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애가 옴뇸뇸뇸 먹는데 그걸 내가 30분을 그러고 있었네? 그럼 내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신경 그 고통이 애가 먹고 나니까 또 온 거야. 또 막 신경이 바짝바짝 서니까 이게 소리도 막 으악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실버라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쪽쪽이도 끊어보고 쪽쪽이 자체가 먹는 게 진짜 사람이 애기도 사람인 게 쪽쪽이는 이렇게
이렇게 먹게 돼요. 그리고 우유병도 이렇게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는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엄마 젖꼭지가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난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얘가 쪽쪽이를 먹다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 가슴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쪽쪽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라면은 쪽쪽이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쪽쪽이 사용을 한 후에 아기가 다시 모유를 무는 거를 보고 아 얘는 쪽쪽이를 물려도 엄마 모유를 잘 먹는 거야, 그러면은 쪽쪽이를 사용을 하시고, 쪽쪽이 좀 물려봤는데 얘가 내 젖 먹는 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얼른 중단을 하시기를 그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아기를 키워보니까 뭐든지 배워야 되고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늘 생각했던 내 사고방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왼쪽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되게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유두가 다쳐도 3일이면 나아요 하면서 희망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집중해서 매번 되게 잘 물렸어요. 아픈 거 좀 참으면서. 애가 막상 먹으면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 입에 닿을 때 너무너무 긴장되죠. 그 아픔을 다시 느낄까봐, 그 애가 혹시 잘못 물어갖고 그게 막 이렇게 될까봐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근데 정말 하루 저녁쯤 되니까 그 수포가 조금 내려가고 하루가 또 지나니까 또 이게 또 수포가 가라앉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키포인트. 저희는 일을 같이 하니까 육아도 같이 하잖아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라서 낫겠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건 뭐 정말 팩트로 맞는 거고요. 독방 육아 하시는 분들이 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멋있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독방 육아가 쉽지 않죠. 제가 해보니까 독방 육아는 어떤 거냐면요, 아기를 안아요. 근데 신생아는 목을 못 가누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두 손이 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의자에 아기를 안은 채로 어떻게 이렇게 앉았어. 그리고 이제 수유를 할 거야. 분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자세를 잡았네. 근데 손수건이 없어. 애를 안고 있어. 내 옆에 손수건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엉덩이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기를 안은 채로 이렇게 뭘 잡아. 미안 이러면서 애는 그 사이에 또 가만히 있니? 울지? 그래서 먹여.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누가 있으면은 이렇게 안았는데 손수건이 없어. 오빠 불러가지고 나 손수건 좀 주죠.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에도요, 아기가 좀 자고 있으면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기를 안고 막 밥을 먹이고 있는데 급동이야. 미치겠어. 근데 얘를 끊고 가는 게 이게 마음이야 잘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맥이 끊기면 얘가 우는 거는 두 번째고 맥 끊겨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안 먹고 잘까봐. 근데 얘는 또 먹여야 되는 책임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덜 먹어서 만약에 소아과에서 애기 조금 많이 먹여서 살 좀 더 찌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맥이 끊긴다고 그러면 막 똥 참으면서 먹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옆에 누가 있으면은 나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 얘 좀 먹여봐 이렇게 하고 넘기고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요. 요걸 못하는 게 독방 육아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취업하거나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육아도 똑같아요. 젖 물리는 것도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고 분유 먹이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걸 물리는데 내가 바보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애는 막 이러고 있고 나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막 유튜브 영상에서는 엄마들 어깨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거 나네, 나 완전 바보네 이러면서 되게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자괴감이 드는 순간순간에 옆에 누가 있으면은 이거 진짜 어렵네, 힘들다 이게 되는데 혼자 정막 속에 애기랑 그렇게 바보같이 하고 있는 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독방 육아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혼자 육아를 하시는 분들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